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토토 30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올라가는 축생픽 그리고 독식픽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배 위주로 조금 베팅이 된 것 같습니다. 경기력 위주로 조금 접근을 했었고, 최종픽에서는 경기력 같은 부분은 짧게만 설명하기 때문에 자세한 경기력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초안픽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장비가 한 5만원 정도를 써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질이 좋은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해서, 근데 일단 장비가 생겼기 때문에 더 좋은 음질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13위 센다이 대 12위 요코마리의 경기인데요.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그런 요코마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정배를 요코마리가 받았는데 생각보다 낮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 요코마리가 우세하긴 하지만 순위적으로 비슷한 두 팀이 만났는데 이런 배당을 줬다라는 게 좀 의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당 자체를 해외 배당이 이 정도면 국내 배당이면 한 1.8배당 정도 받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일단 요코마리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요. 경기력 자체도 일단 뭐 센다이의 게드스 그리고 저메인 선수가 있지만 저메인 선수만 잘 틀어막으면 유코마리가 패배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센다이는 후반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팀이고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요코마리가 진짜 작년 우승팀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은 좀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역습에서의 한방, 뭐 그리고 침투하는 키다 선수가 침투하는 모습, 그리고 주니오 선수가 외국인 선수가 두 명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괜찮은 모습들을 그래도 킥력이나 이 선수들의 한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첫 번째 경기는 무패로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 자체가 많이 몰리진 않은 경기여서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패 투픽으로 갔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14위 요코FC 대 12위 산프히로의 경기인데요. 일단 요코는 뭐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 승리가 없고요.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고, 일단 나고야와의 경기에서 지난주 나고야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나고야가 코로나 확진자가 뜨면서 지난 경기 쉬었습니다. 그래서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산프히로가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투픽으로도 가도 좋을 것 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투픽으로 간다면 저는 요코 FC 승보다는 무패 사이드로 산프히로 사이드로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불안해하는 부분은 뭐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땐 산프히로 쪽을 보는 부분은 이 요코 FC가 역습과 뒷공간 뭐 이런 노리는 모습들은 좋은데 좌측에서의 크로스 공격도 괜찮습니다. 근데 수비적으로 너무 좀 불안합니다. 라인 컨트롤이 전혀 되지 않아서 뒷공간을 너무 많이 내주고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산프 히로가 이 페레이라 선수가 또 굉장히 잘하고 침투나 크로스 이런 공격들 굉장히 또 좋게 봤어서 산프히로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산프히로가 공간을 그렇게 많이 내주는 팀은 아니어서 요코FC가 산프히로의 뒷공간을 노리기에는 산프히로가 뒷공간을 그렇게 많이 내주는 모습들은 못 봐왔었기 때문에 저는 요코FC의 단통 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도쿄 대 사간도스의 경기고요. 도쿄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 및 원정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두 팀 다 연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질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도쿄가 좀 많은 정배를 받았습니다. 정배적으로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쿄가 좀 지난 경기 그 가시마와 비겼습니다. 가시마와 비겼었던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이 꼴찌팀과 비겼다는 부분 그래도 아쉽긴 해도 그 올리베이라 그리고 뭐 아달톤 레안드로의 전방 뭐 이런 모습들, 뭐 역습이나 공격진 개인 능력, 공격 템포가 굉장히 빠른 모습들을 봤었을 땐 사간도스가
사간도스 상대로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간도스가 수비적으로 제가 봤었던 부분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약간 애매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투픽으로 가시거나 지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경기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사간도스가 경기장을 좀 넓게 쓰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괜찮았어서 도쿄가 이런 측면 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간도스가 이런 도쿄의 측면 공간을 좀 경기장을 넓게 쓰는 팀이기 때문에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뭐 이 경기에 투픽을 쓰기에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으로 간다면,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진다면 저는 단통 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우라와 그리고 시미즈의 경기인데요. 우라는 일단은 연패를 끊었습니다. 연패를 끊었고요. 시미즈는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자, 이 경기 일단은 제가 초안픽에 단통 무승부 쪽으로 봤었어요. 이 경기는 배당적으로 3번 경기와 비슷하고요. 또 투표율적으로도 비슷하게 좀 몰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J리그가 K리그와 비슷하다면 두 경기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두 경기 다 정배로 들어올 것 같진 않아서, 정배로 들어오지 않고 한 경기가 이변이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도쿄 쪽보다는 우라와가 이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라와가 지금 순위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지난 시즌도 그랬고 조금 공격적으로도 그렇고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조금은 우라와의 경기를 봤었을 때는 이변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라 같은 경우에는 뭐 측면 뒷공간을 노리는 이런 모습들, 레오나르도, 에베르통, 이런 약간 단순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는 팀인데 결정력이 좀 너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습에서는 좋은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고, 수비적으로 이런 볼란테가 없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모습들이 있어서 좀 중원과 수비의 간격이 넓어서 중앙 공간들이 많은데, 시미즈는 약간 강원처럼 이렇게 빌드업이라기보다는 좀 패스 축구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는 이 우라와의 중원 공간에서 조금 패스 플레이로 2대1 패스나 3자 플레이로 우라와를 상대로 득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약간 이변의 가능성을 봤는데, 그렇게 이변의 가능성을 보더라도 시미즈가 우라와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미즈가 수비적으로 뒷공간이나 압박에 고전하고 측면과 중앙 공간 내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봤었을 때는 그래도 우라와의 승을 좀 역습에서의 좀 좋은 부분, 뒷공간을 노리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땐 시미즈의 공간을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투표율도 많이 몰린 경기고, 좀 안전하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승무 투픽으로 갔고요. 만약에 이 경기 단통으로 가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단통 무승부를 좀 추천을 드리는 경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쇼난 대 오사카의 경기고요. 쇼난 같은 경우에는 뭐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요. 오사카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다 재개 후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는 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사카가 순위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생각보다 배당이 너무나도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 쇼난과 오사카의 경기, 경기력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는, 또 상대 전적을 봤었을 때는 오사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배당이 한 1점 최소한 1.9 정도의 배당을, 해외 배당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인데 2배당에 가까운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속적으로 좀 무승부를 바칠까, 아니면 현안 승도 가져갈까, 아니면 지울까 라고도 고민을 했던 경기고, 축생픽에서는 잘하면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경기긴 합니다. 일단 쇼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팀이라고 경기를 봤었을 땐, 제가 봤었던 두세 경기를 봤었을 때는 약간 전반전에는 수비적으로 임합니다. 근데 후반전에는 라인을 조금 올리고 공격적으로 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실점 후에 라인을 올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도 오사카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요타케나 오키노, 뭐 사카모토 선수의 개인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측면 플레이로 쇼난 상대로 득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오사카가 선제 득점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 경기 쇼난이 또 라인을 올릴 거기 때문에 라인을 올린다면 오사카에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오사카가 득점을 하지 못하고 0대0 양상으로 이어진다면 오사카가 득점을 선제골을 넣지 못한다면 이 경기 오히려 쇼난이 잡을 수도 있는 경기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조금 단통으로 생각을 해야 됐을 것 같고 투픽으로 가기에는 좀 위험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단통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지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단통으로 갔고요. 단통으로 간다면 쇼난의 단통 패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간바 오사카 대 가와사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간바 오사카 지금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는 재개 후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6연승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 뭐 간바 오사카 짧게 말씀드리면 약간 전북 같습니다. 시즌 초에 전북처럼 꾸역승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제가 봤었을 간바 오사카는 뭔가 엄청 생각보단 잘하진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꾸역승을 계속 해나가요. 뭐 세트피스에서의 한방이나 뭐 공격 장면에서의 어떻게든 좀 득점을 해나가는 모습, 후반에 집중력이 좋은 모습들이 있고요.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도 후반에 집중력 있는 모습들이 또 있고, 가와사키는 그냥 잘합니다. 그냥 뭐 굉장히 잘해요. 그냥 울산같이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인 것 같습니다. 일본 J리그를 봤었을 팀들 중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좀 생각보다는 좀 쉽게 가져갔었어요. 1위와 2위의 경기인데 생각보다는 좀 단순하게 좀 가져갔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간바 오사카가 엔도 선수가 아직까지도 뛰고 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좀 많죠. 근데 엔도가 선발로 나온다면 이 중원에서의 활동량이 너무나도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중앙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와사키는 중앙에 공간만 나오면 바로바로 때려버리는 성격이고, 그 때렸었던 그 슈팅들 자체가 유슈팅에 거의 가까워서 저는 이 경기 가와사키가 손쉽게 이기지 않을까, 경기력으로 대입을 했었을 때는 가와사키가 퇴장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저는 가와사키의 승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오이타 대 가시마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생각보다는 좀 쉬웠어요. 근데 이 경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투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마가 그래도 이번 시즌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꼴찌에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단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가시마고요. 그리고 지금 정배도 가시마가 받았습니다. 오이타가 3연패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봤었던 경기력에서의 오이타의 모습은 제공권 그리고 크로스 공격, 세트피스에서의 수비가 너무나도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봤었을 땐 가시마의 이 에베나르도 선수가 제공권이 또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뭐 세트피스에서의 한방이나 크로스 공격에서의 한방으로 가시마가 손쉽게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오이타가 그래도 역습 그리고 크로스 플레이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은데 가시마가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모습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경기력으로 대입을 했었을 때. 근데 제가 봤었던 부분들은 오이타가 지난 경기 세트피스에서만 4골을 실점했었기 때문에 저는 오이타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경기입니다. 전북 대 포항의 경기고요. 일단 뭐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3승 2무로 6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원정에서 패배가 없는 모습, 원정에서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경기 조금 원정에서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인데 전북 상대로 무승부라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포항이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들은 다 무관중이었었던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 주말 경기부터 관중들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뭐 상위권 팀들은 뭐 당연히 관중이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근데 반대로 하위권 팀들도
뭐 수원이나 서울은 조금 구단에 대한 팬들이 불만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팬들이 있는 것이 유관 중인 것이 조금 큰 이득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인천, 광주, 성남 이런 팀들은 그래도 최근에 예상보다는 잘해주고 있고 또 서포터의 지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력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전북이 이제 관중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북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경기력적으로 지금 포항 FA컵 했는데, 자 FA컵 보면 1군으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최영준 못 나옵니다. 전북에서 임대를 왔기 때문에. 전북은 1점 뭐 이상군으로 약간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전북은 워낙에 스쿼드가 두껍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반면에 포항은 스쿼드가 굉장히 얇고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FA컵에서 아챔권을 따내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포항의 이런 선택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지난 경기 뭐 서울 상대로 대승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이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러다가 부상자 한 명 나오면 좀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지금 포항은 굉장히 또 지쳐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였어서 이 전북 상대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원정을 떠나는 모습이기도 하고, 전북이 지금 구스타보, 네, 그리고 바로 선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뭐 바로는 어쨌든 빠른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역습에서의 스피드를 한층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선수고요. 구스타보는 이거는 거의 생태계 파괴입니다. 이런 선수가 K리그에 오면 이 밸런스 자체가 붕괴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전북과 울산, 이번 시즌 울산이 우승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구스타보 플레이하는 거 보고 저는 전북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이 경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팀을 포항을 만났기 때문에 이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구스타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좀 연승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북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 대 서울. 성남은 FA컵에서 일단은 약간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근데 성남은 라인업 자체가 베스트 11 자체가 조금 최근에 뭐 바뀐 모습들이 있어서 일단 1.5군 정도로 나왔고요. 일단 성남의 좋은 부분은 FA컵 제외하고 리그에서 2경기 연속으로 유효 슈팅이 연계를 허용했다라는 점. 서울은 3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FA컵 주전으로 나왔고 5대1로 대패를 했습니다. 최용수 감독 사퇴했어요. 저는 이 경기 처음에는 초반에는 무승부 쪽으로 봤었어요. 무승부 쪽으로 봤었고, 경기력 자체는 성남이 우세한 부분들이 맞지만 개인적으로는 성남이 정배를 받으면 조금 이변이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성남이 정배를 받으면 오히려 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 쪽으로 봤었고, K리그 첫 1일차에 한 경기는 무승부가 나온다면 저는 이 경기를 무승부로 봤었습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지금 서울에 그 최용수 감독이 사퇴를 했고, 서울이 지금 연패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일단 FA컵에서 주전으로 나와서 패배를 했고, 성남은 FA컵에서 1.5군으로 나와서 수원을 잡았습니다. 분위기상 흐름상 다 성남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최용수 감독이 사퇴하고 나서 서울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돼서 일단 이 경기는 조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생픽은 이 경기에 단통으로 가겠습니다. 아마도 단통으로 간다면 그래도 무승부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경기입니다. 인천 대 강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초반에도 제가 승패를 갔었던 부분은 두 팀을 봤었을 때는 하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두 팀에게 있어서 무승부는 그리 좋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승패로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최근 경기들은 인천은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강주 같은 경우에 1무 4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FA컵 순위 닿게 조기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푹 쉬었고요. 자, 저는 뭐 강주가 정배를 받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뭐 마하디 그리고 아길라르 선수가 복귀를 한다라고 임종록 감독 대행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인천이 그렇게 베스트 멤버, 풀 멤버로 나온다면 인천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최근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그래도 인천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짭스타보, 인스타보, 구스타보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스타보 선수가 영입을 했는데 지금 전북에 온 구스타보와 이름이 조금 동일하기 때문에 짭스타보로 좀 많이 불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교체로라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가격리로 푹 쉬었기 때문에. 자, 저는 뭐 이 경기 일단은 그래도 광주의 중원 그리고 수비적인 모습들을 봤었을 땐 그래도 아길라르가 들어온다면 무구사에게 분명히 찬스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의 수비라면. 다만 이 무구사가 최근에 0점들이 잘 잡히지 않는데, 뭔가 인천이 좀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구사가 이 분위기 자신감이 조금 차서 추가적인 득점을 하지 않을까, 좀 대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천이 이 경기 또 4연속 무승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좀 초점을 둬서 단통 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경기입니다. 사포로 대 빗셀고베의 경기고요.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무를 끄는 상황이고요.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 개인적으로 좀 이번 회차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배당 자체가, 저는 경기력 자체로는 사포로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 자체가 너무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없이 좀 승패로 나눠지는 모습들이 있고, 제가 봤었을 때도 조금 투픽으로 가신다면 이변 보고 승패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폴더가 없어서 단통으로 갔고요. 경기력을 보자면 사포로 그래도 공격적으로 굉장히 또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위권이었었고, 고마이의 측면 플레이나 뭐 루카스 페르난데스, 보스로이드, 올리베이라, 송크라신 이런 외국인 전방진들이 있는데 약간은 아쉽긴 해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한방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뒷공간 한방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공격진을 봤었을 땐 비셀고베가 수비 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좀 침투에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포로 쪽을 보고 있고, 또 사포로가 홈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포로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비셀고베에서의 그 이니에스타가 해주는 역할, 굉장히 패스 한 방들이 굉장히 좋은데 뭐 빗셀굽의 선수들 2선에서의 침투도 굉장히 좋습니다. 패스도 잘 받아내는데 마무리가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그 마무리가 이 경기에서 좀 경기력이 좀 잘 나와서 이 경기에서 터진다면 빗셀고베가 의외로 손쉽게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승패로 조금 가고 싶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포로가 뒷공간을 좀 내주고 조금 볼 처리에 있어서 불안한 부분, 측면 공간을 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승패로 가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경기 강원 대 상주의 경기고요. 강원은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요. 상주는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FA컵에서 고무열 선수가 제외됐고 그 선수 외에는 1군으로 나왔습니다. 대패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박병현 선수가 퇴장당해서 못 나오고요. 권경원 선수의 그 내준 탕세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기사나 이런 것을 확인을 나온 게 없어가지고 뛸지 안 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 경기 좀 초반에는 승부패 쪽으로 지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중 FA컵에서 약간 로테이션 돌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주전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에게 대패를 해서 지금 최근에 좋지 않은 분위기,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에서까지 패배를 하면서 주전으로 나왔는데도 패배를 했고, 또 체력적으로 스쿼드가 두껍지 않은 상황에서 또 주중 경기를 치르고 또 주말 경기를 치른다는 점,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경기고요. 두 팀 다 뒷공간과 측면 공간을 많이 내주기 때문에 선제 실점을 하는 팀이 라인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 추가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FA컵에서의 좀 체력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강원은 멤버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뭐 강팀을 상대하든 약팀을 상대하든, 그래서 체력적으로 주전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째 경기입니다. 수원 대 대구의 경기고요. 자, 수원 같은 경우에는 FA컵에서 일단은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했고요. 근데 이 라인업 자체가 1군이라도 봐야겠죠. 근데 주승진 감독 대행이 라인업을 자주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약간은 좀 애매합니다. 라인업 자체가 어느 정도가 1군인지에 대해서. 근데 거의 주전급 선수들로 나왔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 FA컵을 치르지 않았죠. 대구는 김우석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에드가 선수가 조금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에드가가 인스타에서 조금 그 훈련복을 뭐 입는 그런 인스타 영상을 올렸었기 때문에, 스토리를 올렸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대구의 모습이고요. 자, 이 경기는 뭐 지금 수원의 모습, FA컵까지 치렀고 FA컵에서도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원의 단통 패를 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수원의 수비적인 모습들, 그리고 공격적인 모습들, 수원의 경기가 지금 성남과 더불어서 가장 좀 지루한 경기, 서울과 더불어서 가장 지루한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FA컵에서도 그랬고 공격적으로도 안되고 수비적으로도 안되는 팀이기 때문에 대구가 수원의 측면 공간을 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단통패 쪽으로 봤었는데, 일단 생각보다 대구의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 상성적으로 대구가 뭐 최근에는 그래도 수원 상대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대 전적들을 봤었을 땐 수원 상대로 유독 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상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좀 투픽으로 안전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이렇게 무패 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대구가 원정에서의 그런, 대구는 좀 홈에 비해서는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 또 무승부도 어느 정도 가끔가다 뜬금포로 무승부를 해버리는 팀이기 때문에 대구가 60%대가 투표율이 넘어간다.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투픽을 좀 자주 가는 편이어서 수원의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대 울산의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FA컵에서 약간이 아니라 거의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박중간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지금 홈에서는 전북현대 외에는 패배가 없을 정도로 그래도 홈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의 모습이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FA컵에서 1.2상군 정도로 나왔습니다. 4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FA컵까지 포함을 하면 울산은 엄청난 연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흐름쯤에는 한 번쯤은 끊길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산이 이런 홈에서의 그런 관중들의 버프, 또 부산이 조금 더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FA컵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조금 체력적으로 비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울산이 또 원정을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 부산이 조금 잘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 조금 수비적으로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이 오히려 역습에서의 한 방으로 선제골을 넣는다면 울산이 최소한 무승부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에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 단통 무승부 쪽으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스타일이면 무패 쪽으로 갈 텐데, 이 다른 데 폴더를 쓸 경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경기를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통 무승부 쪽으로 봤고요. 일단 뭐
초안픽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울산의 이 좌측의 박주호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좌측에서의 수비가 이 좌측 라인은 부산에서의 이동준과 김문환 라인이죠. 그 라인이라면 조금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서 저는 이변을 보고 단통 무승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13번 무패 가고 싶고 14번도 무패로 가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배팅을 했고요. 토요일 새벽에 축생픽 그리고 독식픽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계속 제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좀 자신감도 약간은 떨어져 있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J리그 자체는 조금 소액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J리그가 물론 주중에 한번 들어오긴 했지만 주말 경기는 처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흐름을 보려면 이번 경기는 조금 소액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분위기를 볼 수 있게끔 소액으로 약간 이변 위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